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무척 도도하고 콧대 높은 절세미인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팔등신의 미모에 얼굴 또한 무척 예뻤지요.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양반과 관리들이 수시로 과부를 탐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승정원의 도승지인 도병창이라는 영감이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도영감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났는데 화가 나면 무척 잔혹한 자였지요. 그런 도영감 귀에도 절세미인 과부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체 과부가 얼마나 미인이길래 이리도 난리들이란 말인가? 쟤 아무리 미인이라 한들 나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세등등한 도영감은 과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도영감은 곧바로 머슴 깨돌이를 불러냈지요. 부르셨습니까요, 영감님? 그래, 네가 그 절세미인 과부 집에 좀 다녀오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머슴 깨돌이는 곧장 과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과부를 불러 말했지요. 마님, 도영감님께서 마님을 보고 한번 들려달라 하셨구만요. 무슨 일로 날 오라 하는 것이냐? 마을에 새로 이사 오셨기에 귀한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셨구만요. 차에는 관심 없다 이르거라. 차에 관심이 없으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감요? 그런 것까지 물어오라 하더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님은 참말로 절세미인인지라 마님같이 아리따운 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구만요. 어허, 네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잔말 말고 도영감님께 가서 다시는 이런 일로 날 찾지 말라 꼭 전하거라. 알겠구만요. 그리 전하겠습니다요, 마님. 과부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깨돌이는 다시 도영감에게 달려갔지요. 영감님, 저 다녀왔구만요. 그래, 뭐라고 하더냐? 차에는 관심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찾지 말라 했구만요. 차에 관심이 없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 하더냐? 그것 또한 물어봤는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화를 내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구만요. 그렇단 말이냐? 듣던 대로 도도하기 짝이 없구나. 감히 내 말을 무시하다니 얼마나 도도한 것이냐? 과부 마님이 쉽게 넘어가는 분이었다면 여태까지 홀로 남아있겠는지요? 누가 데려가도 벌써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요? 그 말도 맞긴 하다만 차 한잔 하자는 것을 이리도 거절하다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도영감은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었지요. 자신을 이리도 무시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도영감은 다시 깨돌이를 불러냈습니다. 깨돌아, 앞장서거라. 아니, 어디로 앞장을 설갑시오? 내가 과부를 직접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어서 앞장을 서거라. 아니, 영감님, 무슨 뾰족한 수가 있으신갑시오? 사내가 여자를 얻는데 무슨 수가 필요하단 말이냐? 잔말 말고 어서 앞장이나 서거라. 깨돌이는 도영감이 퇴짜 맞을 게 뻔해 보였지만 자신이 모시는 주인 어른이시니 앞장서 과부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요. 마님, 도영감께서 직접 찾아오셨구만요. 깨돌이의 우렁찬 목소리에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양귀비 같은 고귀한 자태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도영감은 과부의 미모를 보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과부가 묻자 도영감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 일전에 차 한 잔 대접하려 하였다가 퇴짜를 맞은 적이 있어 오늘은 직접 가져왔소이다. 그러니 차를 함께 마시며 담소를 나누면 어떻겠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감님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으나 그 걸음에 보답하지 못함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각의 시간도 내주실 수 없단 말이오. 일각이 한시진이 될 것이고 또 그리 되면
제 집처럼 드나들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도영감은 과부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할 말조차 잃었습니다. 자존심이 팍상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아름다운 미모의 넋을 잃은 도영감은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콧대가 높다고는 들었으나 저리 높다니 높아도 너무 높은 게 아니더냐? 과부마님이 아직 영감님의 진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뭐 하루 이틀 대화를 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 아니더냐? 근데 저리도 벽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알릴 수가 있단 말이냐? 에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집으로 돌아온 도영감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과부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도영감은 잠자리에 누워도 밥을 먹을 때도 자꾸 과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쉽사리 넘어오지 않는 과부 때문에 무척 화도 나는 것이었지요. 한편 머슴 깨돌이도 오늘 본 과부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지나다니며 보았을 때보다 오늘 유난히 더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이미 깨돌이의 가슴 속에는 과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깨돌이도 과부 생각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깨돌이는 그토록 위험한 상사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절세미인 과부를 사이에 두고 주인 어른과 머슴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영감은 이제 과부에게 완전히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한 깨돌이는 도영감 몰래 용기를 내어 과부 마음에 들어보기로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슴 깨돌이가 과부 댁에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니, 웬 나무찜을 지고 있느냐? 지난번에 왔을 때 마님 댁에 나무가 부족해 보였구만요. 이제 곧 겨울이 올 터인데 나무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는 나무를 구할 수도 없는 건지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도 겨울땔감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덕분에 걱정을 덜어도 되겠구나. 나무를 해오느라 수고했을 테니 이리 들어와 밥이라도 한 끼 하거라. 밥은 되었구만요. 한겨울을 나려면 나무찜이 앞으로도 10찜은 더 필요합니다요. 그러니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부엌 한가득 채워놓겠습니다요. 깨돌이는 나무찜을 부엌에 내려놓고 과부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에 한 번꼴로 나무를 베어 과부댁 부엌에 채워놓았지요. 그렇게 나무 10짐을 모두 채워놓고 나오려 하는데 과부가 깨돌이를 잡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도 수고가 많아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느니라. 하여 내가 돈 열량을 준비했으니 받아가거라. 돈은 되었구만요. 저는 마님이 따뜻한 방에서 지내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요. 깨돌이는 과부가 챙겨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깨돌이가 이번엔 고구마 한 가마를 지고 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웬 고구마를 가져온 것이냐? 이번에 고구마 농사가 아주 실하게 잘 되었구만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하나씩 구워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요. 그러느냐? 네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돈도 받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어찌 보답을 하면 되겠느냐? 보답이라뇨, 마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마님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마님 마음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구만요. 그래, 알았다.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꼭 말해보거라. 그렇게 깨돌이는 마님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자신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포가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깨돌이가 술에 취해 찾아와 마루에 앉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신 것이냐? 마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해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구만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냐? 저는 왜 하필 머슴으로 태어난 것입니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가슴에 품고도 신분에 가로막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 아픔을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양반집 자제로만 태어났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보기라도 했을 것인데 그러지도 못하는 이 신세가 너무 처량하기만 합니다요. 깨돌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도 깨돌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순수하기만 한 깨돌이가 신세 타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과부도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과부는 깨돌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머슴으로 태어난 것은 절대 네 잘못이 아니니라. 그리고 신분이란 인간들이 만든 것이니 너의 순수한 사랑은 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느니라.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예, 깨돌아, 잠든 것이냐? 깨돌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깨돌아, 여기서 잠이 들면 어쩌니? 이제 돌아가 집에 가서 자거라. 난감해진 과부는 깨돌이를 아무리 깨워봤지만 술에 잔뜩 취한 깨돌이는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하는 수 없이 깨돌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깨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욕심 없고 순수한 깨돌이가 왠지 가엾어 보였습니다. 머슴으로 태어난 것은 깨돌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만 깨돌이는 힘든 머슴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과부는 깨돌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깨돌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밝고서야 깨돌이가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이제 술이 좀 깼느냐? 마님, 제가 어떻게 마님 방에 있는 겁니까요? 어젯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이냐? 제가 어젯밤 마님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까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구나. 여기 술국이나 한 사발 하거라. 깨돌이는 순식간에 술국을 들이키고 일어섰지요. 마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구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깨돌이는 불이 나게 과부댁을 빠져나왔습니다. 흐흐, 이제 거의 다 되었구먼. 조금만 더 가면 마님과. 깨돌이는 속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도영감도 못 해낸 일을, 마을 양반들도 못 해낸 일을 머슴인 자신이 해내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깨돌이가 술병을 들고 과부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웬 또 술병이더냐? 이 술이야말로 귀하디 귀한 삶으로 담근 인삼주의구만요. 오늘이 마님의 생신이시라 제가 챙겨왔구만요.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이 죽고 지금까지 자신의 생일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머슴 깨돌이가 자신의 생일을 챙기니 무척이나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내 생일을 어찌 안단 말이냐? 그야 관심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요? 그 말은 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더냐? 말은 뭐 그렇습니다요. 마님께서 혼자 사시니 불편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다지만 그렇다고 살지 못할 정도는 아니구나. 과부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깨돌이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는 깨돌이가 가져온 술을 주거니 받거니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마셨을까 과부는 취기가 올라오면서 슬슬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잠이 들고 말았지요. 깨돌이는 잠들어 있는 과부를 보고만 있자니 심장이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은 외모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씨까지 예쁜 게 아닌고. 양반들에게 한없이 쌀쌀맞게 냉대하셔도 머슴인 내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마음씨가 천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고. 자신도 과부의 겉모습을 보고 접근했지만 이젠 과부의 마음씨를 보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깨돌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일은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왔지만 깨돌이는 마음을 깨끗이 접고 과부댁을 나서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깨돌이는 한동안 과부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깨돌이가 석 달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자 과부는 깨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요. 아니, 깨돌이 얘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이야? 어째 석 달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야. 과부는 깨돌이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깨돌이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홀로 사는 자신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을 챙겨주었기에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어떻게 해보려는 양반들과 달리 깨돌이만큼은 자신에게 전혀 바라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는 과부도 깨돌이를 가슴에 품은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깨돌이를 그리워하다 잠이 들곤 하였지요. 그렇게 또 석 달이 지나도 깨돌이가 찾아오지 않자 과부는 깨돌이가 걱정되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곧장 도영감 댁으로 찾아가 보았지요. 아니, 부인이 어쩐 일이시오? 날 보러 오신 거요? 영감님을 보러 온 것은 아니고 이 집 머슴 깨돌이를 보러 온 것이요. 부인께서 어찌 머슴인 깨돌이를 보러 온단 말이오? 우리 깨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여 와본 것입니다. 우리 깨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다니? 그리고 깨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한들 부인이 왜 걱정을 하시는 게요? 과부가 도영감 댁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깨돌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얘 깨돌아, 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마님, 저는 아무 일도 없구만요. 헌데 왜 요즘은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제가 요즘 할 일이 많아서 그렇구만요. 알았다. 너에게 별 탈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나는 이만 돌아가 보마. 깨돌이가 무탈한 것을 확인한 과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도영감이 곧바로 깨돌이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찾아가면 일각도 내주지 않던 부인이 어찌 너를 찾아 스스로 여기까지 온단 것이냐? 깨돌이는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겨울땔감 좀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와본 것 같습니다요. 도영감은 당연하게도 깨돌이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냐? 기껏 나무 한 짐 도와줬다고 저 콧대 높은 부인이 너를 찾아온단 말이더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깨돌이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있는 대로 말했다간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입니다요, 영감님.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네 놈이 정신을 못 차린 개로구나. 여봐라, 이놈이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멍석말이를 하거라. 도영감 생각에는 깨돌이가 자신 몰래 과부와 놀아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콧대 높은 과부가 직접 깨돌이를 찾아왔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네 놈은 내가 과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나 몰래 과부에게 달라붙다니 이건 필시 네 놈이 나를 능멸한 것이야. 그리고 양반을 모욕한 죄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공을 들였어도 과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하찮은 머슴에게 과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자존심도 무척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세게 치거라. 이놈이 아직도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 덜 아픈 게로구나. 노비들은 깨돌이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습니다. 팔다리가 몽둥이에 맞아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깨돌이는 과부와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과부도 자칫하면 도영감의 힘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거라,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끝끝내 입을 열지 않는단 말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광에 가두고 가서 그 과부년을 잡아오거라. 그러자 노비들은 냉큼 달려가 과부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영감님, 내게 어찌 이러는 것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하시오. 머슴 따위와 노란한 것이오. 아니, 노란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 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인이 일개 머슴을 찾아온단 말이오. 걱정이 되어 왔다 하지 않았소. 그러니 하는 말이오. 부인이 머슴과 노란한 죄는 강상죄요. 신분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란 말이오. 그러니 어서 바른 대로 말해 보시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강상죄를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게 아니요. 아니, 그렇단 말이오. 멍석마리를 당하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여봐라, 인연도 멍석을 말거라. 노비들은 과부에게도 멍석을 말아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과부는 생전 처음 맞아보는 매를 견딜 수가 없었지요. 도영감은 이참에 과부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참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놈들을 다 보았다. 끝끝내 입을 열지 않다니 참으로 지독하구나. 여봐라, 인연도 광에 가두어 놓거라. 노비들은 과부를 들쳐업고 가 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과부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좀 드시는갑쇼, 마님? 과부가 눈을 떠보니 깨돌이가 자신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깨돌이도 얼굴이 멍들고 퉁퉁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질을 호되게 당한 게 틀림이 없었지요. 너도 매질을 당한 것이야. 저는 괜찮구만요. 헌데 마님께서는 견디기 힘드셨을 텐데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구만요. 힘든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헌데 도영감은 어찌 그러는 것이냐?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도영감님께서는 이참에 마님의 약점을 잡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요. 아니, 약점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도영감님께서는 마님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헌데 아무리 해도 마님이 넘어오시지 않자 도영감님께서 크게 노하셨구만요. 그러니 이참에 마님의 약점을 잡아 그것으로 마님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요. 그렇다고 사람을 이리도 매질을 한다는 것이? 두 사람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또 끄집어내 멍석마리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들이 이렇게 지독하다니 도대체 어찌 입을 열지 않는 것이야? 여봐라, 이 년놈들을 다시 광에 가두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노비들은 다시 두 사람을 광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깨돌이가 먼저 의식을 되찾는 것이었지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마님을 보자 깨돌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눈뜨고는 차마 마님을 볼 수가 없었지요. 깨돌이는 마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자칫하여 매질에 마님이 죽는다 하여도 도영감은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깨돌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마님을 업고 광을 빠져나와 옆 마을의 친한 벗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은 다음에 말해줄 테니 너가 마님 좀 보살펴드려라. 그리고 마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깨돌이는 과부를 친구에게 맡겨놓고 다시 도영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깨돌이와 과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도영감이 제 발로 찾아온 깨돌이를 얼른 잡는 것이었지요. 과부년을 어디에 빼돌리고 오는 것이냐? 마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요. 그러니 제가 죄를 달게 받겠구만요. 니놈에게 죄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느니라. 그러니 어서 과부가 있는 곳을 구하거라.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마님 있는 곳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요. 무엇이라? 니놈이 미친 것이 아니더냐?
여봐라, 이놈 입에서 과부가 있는 곳이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매질을 하거라. 화가 난 도영감은 멍석을 말지 않은 채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돌이의 몸은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어찌 이리도 지독하단 말이냐? 여봐라, 물을 끼얹어라. 도영감은 깨돌이가 의식을 잃으면 물을 붓고 의식이 깨어나면 매질을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깨돌이는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과부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지요. 이미 마님을 사랑해버린 깨돌이는 마님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하였습니다. 악랄한 도영감에게서 마님을 꼭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매질은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됐습니다. 깨돌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질 않았지요. 깨돌이의 굳게 담은 입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휴, 결국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이 지독한 놈 같으니라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내금이장과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지요. 네 놈이 도영감이 맞느냐? 네 놈들은 누구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냐?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추포하거라. 관병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도영감을 추포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공이 뛰어난 도영감은 쉽게 잡히질 않은 것이었지요. 물러가라. 내가 나서마. 내금이장은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영감을 향해 검을 휘둘렀지만 도영감은 내금이장의 검을 이리저리 잘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내금이장이 말했습니다. 궁수들은 이놈의 다리를 노리거라. 그제서야 궁수들이 쏜 화살에 다리를 맞은 도영감이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네 놈들은 어디서 나온 놈들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느냐? 우린 내금위에서 왔느니라. 네 놈처럼 왕족을 능멸한 자, 죽음으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왕족을 능멸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때 절세미인 과부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내금이장과 병사들이 고개를 숙여 과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가 이유 없이 내게 매질을 하고 능멸한 자가 맞소이다. 주상전하께서 보고를 받고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보내셨지요. 이 자는 참수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사실 과부는 한성대군의 처백에서 나온 서녀였습니다. 서녀라고 할지라도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있었지요. 내금이장은 도영감을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했습니다. 한편 과부는 의원을 불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머슴 깨돌이를 치료하였습니다. 깨돌이는 나흘이 지나서야 깨어나는 것이었지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느냐. 마님은 좀 어떠신갑쇼? 죽다 살아나서 내 걱정부터 하느냐.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너나 어서 나아거라. 과부는 깨돌이를 자신의 방에 들이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깨돌이가 나을 때까지 모든 병수발을 해주었지요. 시간이 흐르고 과부의 노력 덕에 깨돌이는 몸이 다 나았습니다. 마님, 이제 제 몸이 모두 나았구만요. 이게 다 마님 덕분입니다요. 그래,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마님, 이제 몸도 모두 나았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아니다. 밖이 어두우니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가거라. 그러니 이제 호롱불 좀 끄거라. 깨돌이는 입으로 호롱불을 껐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어디 그것도 다 나았는지 한번 보자꾸나. 아니, 마님, 아이고 정말 이러시면 제가 곤란하구만요. 어허, 말이 많구나. 어서 꺼내지 못할까. 깨돌이는 마님의 말을 무척 잘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그것을 꺼내라 했지. 내가 방망이를 꺼내라 했느냐? 이것이 그것이구만요. 그날 밤 깨돌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의 양반들도 그리고 도영감도 얻지 못한 과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품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저는 마님을 참말로 연모합니다요. 아니, 아주 사랑하고 말고요. 말은 나중에 하고 어서 하던 것이나 부지런히 하거라. 그렇게 머슴 깨돌이와 과부는 세상에 둘만 있는 듯 진정한 깊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말에 진정한 실력을 갖춘 이들은 스스로 뛰어난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에 오히려 반대로 보인다는 뜻인 대지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박해 보이던 머슴 깨돌이가 결국 마을 최고 양반인 도영감을 뒤로하고 절세미인 과부를 차지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자 깨돌이의 큰 뜻이 아니었을까요?